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보합이기는 하지만서도 장중에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게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외국인도 모처럼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그래도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전략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재훈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 종목 궁금하다, 종목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여는 이벤트인 것 같은데요. 혹시 위원님, 저희 프로그램 이름 풀네임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이죠.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배트맨 아니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힌트를 드렸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베스트 트레이딩맨을 적어서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오늘 총 10분께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 겁니다. 선물은 바로 정재훈 전문위원의 문자체험 일주일권인데요.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의 좋은 선물인지 좀 간단하게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시황에 대한 부분들, 사야 될 종목, 그다음에 비중, 뭐 매수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제시를 해드려요. 별거 없는 그런 서비스죠. 20만 원 상당의 네. 별거 없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뭐 시황에서부터 종목에 대한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문자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좀 짧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짧은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좋은 종목 위주로만 좀 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몇몇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계속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보내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다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이 문자만 받으면 주식 투자가 정말 별거 아니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샵 4989번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그중에 추첨을 통해 딱 10분께만 20만 원 상당의 정재훈 전문위원의 문자 체험 일주일권을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위원님 지난주에도 강연회 있으셨잖아요. 역시나 분위기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떠셨어요? 네, 좋았죠. 좋은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아마 제 2주 연속 했을 거예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도 했었었는데 내용이 다 틀렸습니다. 내용이 다 틀렸을 거고 틀렸던 그런 부분들이고 아마 지난주 2주차에 연속적으로 좀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자료를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가서 보여드렸는데 아마 11월 달에 하는 대구 강연회에도 내용이 아마 틀릴 거예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11월 달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 영남일보에서 진행을 하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꼭 참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큰 변곡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말에 끝까지 수익을 내려면 이 11월이 관건이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11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은 아니고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월 2일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대구에 있는 영남일보 지하 2층 소강당에서 강연회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 강연이랑 또 다른 이야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뭐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많이 내려오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시장 이야기도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종목별 움직임이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일제히 빠졌었어요. 예, 시장이 어제 참 욕 나오는 시장이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투자자분들도 있고 긴 한숨을 내신 투자자분들도 좀 계시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약했었어요.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어제에 대비해서 좀 상당히 체감은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 중심에 있던 부분들이 HLB하고 그다음에 신라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들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것도 오후장에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마 이 신라젠과 이 HLB가 얼마만큼 빠지느냐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흐름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외국인 쪽의 코스닥 매도가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1,400억 가까이 됐는데 아마 내일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움직이는 특히나 HLB가 움직였던 부분들이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 때문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던 건데 오늘 기사 보니까 뭐 외국계 쪽에서 3천억 정도 공매도 좀 손실을 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과거에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어요.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리포트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신문을 보니까 몸값이 좀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이직을 한 케이스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식을 얻기에는 좀 다소 부족한 그런 사항들이 바로 이 바이오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제약 바이오 섹터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내일부터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바이오 쪽은 압축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 뭐 신라젠은 실패했죠. HLB는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임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게 한울바이오파마가 또 있어요. 한울바이오파마 그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 섹터보다는 오히려 이 제약 쪽에 있어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된다라는 그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어쩔 수 없이 꼽으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역배열 섹터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조정 시에는 뭐니 해도 IT 섹터를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 섹터 조정을 받을 때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이번 11월 달에 강연회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섹터가 많이 바뀔 거예요. 섹터가 많이 바뀔 부분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뭐 맛배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산업재 섹터는 좀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11월 달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중심에는 4차 산업에 관련이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가닥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만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서서히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야지만 지금 힘겨운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분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투자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슬슬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서 다른 섹터군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더 선별적인 종목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저희가 오늘도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 한 번 더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정재훈 전문위원회 문자 체험 일주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자, 지금 바로 문자 번호 샵 4989 이쪽으로 베스트 트레이딩 맨이라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딱 10분께 정말 중요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문자 주시고 당첨이 되시면은요, 문자 서비스, 문자 무료 체험 서비스, 정말 시황과 종목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은 이야기 해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첨자는요, 저희가 방송 말미에 살짝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종목 궁금하다,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남성 들어와 있네요. 7632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남성 매수가는 3,700원이고 비중은 2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남성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예, 남성이 과거에 좀 테마성 흐름들로 좀 나타났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이렇게 확 눈에 띄는 그런 실적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안정적인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에 있어서 꾸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조금 매출이 줄어들면서 적자, 단기 순이익으로는 적자로 좀 전환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흑자 기조를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분기마다 보니까 이게 4분기 때의 실적이 좀 제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4분기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상반기 때는 일단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쪽에 주로 매수를 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우선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요렇게 지금 보게 되면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이게 21선. 21선인데 캔들은 다 보실 줄 아시고요. 지금 빨간색 선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꺾여 내렸다 다시 반등이 났다가 여기 쌍봉이 나왔어요. 캔들의 쌍봉이 좀 나왔고 이동평균선의 쌍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의 수준은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결정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자리대 약 한 2,800원 언저리에서부터 4,400원 이 언저리의 박스 권역인데 우선 중심 라인대를 그어보게 된다면 약 한 3,700원 매수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이때 빼갖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저점 자리대 3,100원 이 자리대가 리스크 관리 자리대예요. 만약에 이게 깨지게 되면 3,000원 깨고 내려갈 겁니다. 아마 2,800원 언저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3,1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61선 자리대인 3,700원 매수가 정도 때까지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매도를 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점 조금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대응 전략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6님께서 남겨주신 SKC 솔믹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매수가는 4,241원이라고 남겨주셨고요. 25% 갖고 계시다라고 보내주셨는데 4,240원대면은 지금 살짝 손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매수하시고 나서 좀 흘러내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SKC 솔믹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태양광 쪽 사업도 하고 있고 소재 쪽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있을 거예요. 좀 보게 되면 지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스냅샷 HT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반도체 소재 부품 생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업 계율을 보시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매출에 대한 비중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태양광 쪽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SKC 솔믹스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보게 된다라면 내수 쪽의 사업을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수출보다는 내수 쪽입니다. 근데 4,2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전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4,241원이에요. 4,241원인데 지금 자리대가 3,000원짜리 때까지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저점 자리대를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SKC 솔믹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등락이 나왔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소재 쪽으로도 좀 약간 부각이 될 듯 하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지만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했을 때 보게 되면 작년 실적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손실이 좀 큰 상황이에요. 손실이 좀 큰 상황인데 약 한 30% 가까이 손실 중이시거든요.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요날이죠. 10월 8일 날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추가 매수는 반대고 반등 시마다 좀 종목을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는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3,300원 위로는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교체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632님께서 NS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네요. NS 매수가 6,4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6,400원이면은 역시나 또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요. 자, NS도 바로 상담 가볼게요. 네, NS가 일단 6,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6,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이게 무상증자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가 나왔고요. 그러나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사실 이 NS라는 기업 잠깐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게 되면 뭐 그냥 전향이에요. 그냥 전향, 적자는 안 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상반기에 9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 단기주 13억인데 재무구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주당자산 가치 2,800원대고. 근데 제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안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아마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스팸 문자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NS 막 하면서 종목 이 추천 무료 추천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썩 좋은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추가 매수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일단 반등이 나오면 저는 그냥 종목 교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는 종목 치고 결과가 좋은 종목을 좀 못 봤거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수가 정도 좀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종목을 좀 교체해보자라는 좀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NS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갈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또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노바텍요. 노바텍이요. 네. 노바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000원에 15%요. 25,000원에 15% 갖고 계세요. 네.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고생 좀 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네. 여름 내내 좀 많이 흘러내렸는데 노바텍 바로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노바텍 이거 5월달, 6월달에 사신 것이죠? 네. 올라갈 줄 알고 그냥 매수하신 거세요? 매수를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그때 뭐 한창 막 하길래 샀는데 그 양봉은 뜨는데 안 오르고 계속 내리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일단 어머니 주식의 경험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죠? 네. 일단은 종목을 매수하신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노바텍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뭐 히토르인가? 네? 히토르 아니 핸드폰에 뭐 하는 건데 네. 뭐 히토르 중국에 뭐 하면은 네. 뭐 그렇고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자, 어머니 일단은 보자고요. 휴대폰 부품주예요, 어머니. 네. 근데 최근에 10월 1일 날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또 하네요. 보니까 지금 이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10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크진 않아요. 10억이 조금 안 되는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회사가 언제 상장이 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이게 보면 2018년도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어머니. 네. 그러면 이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차 이렇게 됐을 때에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게 있어요. 그건 모르셨죠, 어머니? 네. 네. 1년째 되게 되면 대주주의 부분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쭉 보게 되면 뭐 자동차 발전기에 사용하는 뭐 다양한 뭐 자석에 대한 연구 자석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뭐 에너지를 만들고 스마트폰에 대한 커버 차폐 기술 뭐 이런 부분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대주주의 지분이 72%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사주랑 우리사주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게 한 300 거의 70만 주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 유통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세요, 지금? 네. 지금은 조금 버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어머니 손절하시라고 그러면 손절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은 못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럼 어머니 뭐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까 그 고민 생각도 하고 계시죠? 그래, 그거를 어느 게 해야 될지 몰라서.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지금 추가 매수 하셔도 안 돼요. 그럼 앞으로 계속 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내립니까? 사실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분석은 참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 지금 최근에 15,000원은 지지가 되고 있는데 네. 요게 깨져버리게 되면 상장 초 때까지 14,000원 부분 때까지도 보여요. 이렇게 지지라인 때가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반만 팔까요? 반만? 이 손실 구간에서 어머니 팔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 매도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14,000 내려온다면서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일단은 지금 15,000원짜리 때를 깨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요거 깨지면 14,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보여요.
그래요. 만약에 이게 14,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했다라면 그 전에 어머님이 매도를 하셨어야 돼. 8월 달에 올라갔을 때도 리스크를 줄이셨어야 돼요. 비중을. 근데 어머니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14,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그럼 10% 정도 더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때문에 매도를 한다? 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결론은 뭐냐면 일단 재무구조가 괜찮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2월 말까지. 네. 대주주의 지분이 많단 말이에요. 네. 유통주식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 무상증자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매도는 아닌 것 같은 대신에 추가 매수도 안 돼요. 네. 추가 매수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15% 비중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 다행히. 그럼 지금은 일단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근데 왜 이리 내릴까요? 왜 안 올라가요? 실적이 안 좋잖아요, 어머니. 실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적도 있고 어떠한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수급적으로 누가 사주는 쪽이 없죠, 어머니? 그죠? 기관이 네.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럼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거래가 안 되지는 않잖아요, 어머니. 지금 약간씩 19,000주씩 되고 있잖아요, 거래는. 근데 어머님이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 6월 달을 자리 때 들어가셨다라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시려고 하신 건데 네. 문제는 어머님이 대응을 안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 부분들에서는 공부를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주식은 올라가는 확률보다 빠질 확률이 더 높아요, 어머니.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어머님이 대응을 잘 못한다 하시면 이런 종목군들은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배당 투자하세요. 배당 투자. 몇 년씩 네. 쥐고 가는 거. 은행주 뭐 이런 거 배당 많이 나와서 괜찮아요, 어머니. 차라리 그런 종목을 쥐고 몇 년씩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14,000 좀 내리면은 좀 더 사신다고요? 아니 팔까요? 14,000 내리게 되면? 그때 되면 다시 전화 주세요, 어머니. 아, 그럴까요? 그럼 자꾸 내릴까 봐서 이제는 좀 힘들어요. 어머니 주식은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주식이에요, 어머니. 아니 근데 꼼짝 안 하니까 아니 오늘도 자꾸 양봉은 뜨는데 양봉 뜨는데 왜 안 올라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죠. 사는 근데 왜 사람이 양봉을- 없으니까. 그럼 자꾸 양봉을 뜨니까 사람을 이렇게 애타게 하니까는 어머니 주식은요. 네. 기다림의 여유도 필요한 법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17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지능기업 우선주 B라고 남겨주셨고요. 5,850원에 40% 갖고 계시다면서 아침에 수익 기회를 놓쳤네요. 세 종목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연속성이 없어서 종목 접하는 패턴도 달라져야 되니까 힘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왕팬이랍니다. 라고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지능기업 우선주 B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일단 수익 기회 놓쳤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요. 아마 이게 수익이 나고 계셨다가 어제 사셨을까요? 오늘 사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 어저께 사신 것 같은데 하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1분봉이거든요. 9시 30분 전에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여기서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지능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하니까 우선주로 좀 따라붙으신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어요. 일단 종목에 있어서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싹 이렇게 재빠르게 응용을 해서 하시는 건 참 좋은데 대응을 못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안 좋은 거죠.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라면 일단은 했어야 되는데 저는 대응을 못 했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5,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고 전날 종가가 6,400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시가가 12% 급등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차익을 안 했다? 욕심이죠. 욕심.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매도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결국은 다시 올라오게 된다라면 매도하셔야겠죠. 지능기업 차트 한번 보세요. 올랐다가 항상 제자리로 꼬꾸라져요. 올랐다가 제자리 꼬꾸라지고 올랐다 제자리로 꼬꾸라진 거예요. 차트에 대한 습성도 일단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파악도 안 하셨어요. 연속성이나 이런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윗골이 많고. 그러면 결국은 제자리까지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능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아래골이 달렸죠. 지능기업이 내일 어떠한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선주들의 흐름들도 아마 동행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분봉 차트를 좀 보니까 내일 반등 시도는 조금 나와줄 수 있어 보여요.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비중 40%만큼 들고 갈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과감하게 챙기면서 보세요. 5.8면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욕심 또 부렸다가 또 물립니다. 그러니까 챙기면서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과감하게 쫙쫙 챙기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 지능기업 우선주까지 상담을 받아봤고요. 말씀해 드린 대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은 오늘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다한 상담은요, 저희 내일 또 종목 상담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벤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특별한 이벤트 마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바로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이라고 저희 방송에 풀네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을 무료 문자 체험 일주일권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20만 원권 이상의 상품권입니다. 이제 꼭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당첨자는요, 이따가 방송 끝날 때쯤 저희가 발표하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바로 강의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투자 팁 강의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정배열 종목에 대해서 열띤 강의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정배열했으니까 이제 역배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좋아요. 우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 지난주에는 이제 정배열 부분들 했으니까 역배열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스튜디오 안에 어느 분께서는 증권 경제 방송을 하면서 오늘에서야 증권 계좌를 텄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군지 밝힐 수는 없어요. 카메라 감독님이라고 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걸 만드셨어요? 했더니 저희 누나가 어떤 종목으로 대박을 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만들었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마디 더 했죠.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부분을 누리신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역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한 거예요. 역배열은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이에요. 그죠? 낮아지는 구간이라 함은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이 꾸준하게 낮아지는 구간입니다. 그럼 결국은 기술적인 반등 시에는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체될 때가. 그거를 상승 추세라고 하고 하락 추세라고 하고 비추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역배열 종목은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왜 못하느냐?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죠. 요거. HLB. HLB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배열이에요. 그죠? 요렇게 보게 되면 정배열 구간에는 엄청나게 올라요. 요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요게 한 500% 돼요. 500%. 요게 500%짜리예요. 넘을 거예요. 아마 이게 수익률이 상승이 500%가 뭐야? 700%짜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요 시기까지가 약 한 1100%가 넘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건 정배열이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꺾였어요. 꺾여 내려오고 난 이후에 역배열이 됐어요. 역배열이. 그죠? 역배열로 지나고 완전 역배열이 되었는데 이런 앞불사.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주식을 턱하니 산 거죠. 이유는 하나. 우와, 15만 원짜리 주식이 2만 원까지 빠졌네? 그러니까 사신 거죠. 그리고 난 위에 올라가니까 그래 좀 올라가네. 좀 더 기다려볼까? 좀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바로 반전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난 겁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그것을 카메라 감독님의 가족분은 대박의 수익을 낸 거죠. 이것 때문에 배 아파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운이죠. 운. 이런 것들을 꿈꿔오면서 역배열 종목군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세는요, 정배열 구간에서 나는 거지 역배열 구간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신라젠 역배열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인데 뭐 반등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역배열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배열로 완전하게 돌아섰을 때 흐름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목 하나 아무거나 한번 봐볼까요? 최근 들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ICD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종목도 한번 봐보세요. 정배열 구간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박스를 기록하고 나서 역배열로 빠졌어요. 역배열로 빠지고 난 이후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려요. 이 오랜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고 정배열로 만들어졌을 때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종목 하나 더 있을 거예요. KMW.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보면 정배열권역에 있다가 장기 평선을 깨지 않고 나왔던 흐름들을 이어가다가 정배열권역에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는 HLB 같은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정배열 되어진 종목군들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내패스며 하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파워로직스 마찬가지죠. HL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이렇게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역배열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에요. 즉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아요. 이평선을 모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횡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흐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추가 상승이든 추세를 반전시키든 아니면 밑으로 빠지든 그 부분들은 수급이 결정되겠죠. 성장성이 좋거나 하게 된다면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정배열권역에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되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어느 분 한번 약 올려야겠네요. 셀티론 헬스케어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걸 이제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 고점 자리 때까지 흐름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 큰 박스로 가느냐 아니면 요 작은 박스로 가느냐, 요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동평균선에 밀집을 시키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방향성이 나오게 돼요. 정배열 전환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냐,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인 거래만 해야 되고 투자적인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죠. 어떤 거? 배당 투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업은행.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2,000원. 사시라고. 배당 투자니까. 왜? 빠지면 빠질수록 싸니까. 싸니까 얘는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5%대 이상 배당 나올 거예요. 아마 6%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사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역배열 권역이니까 나는 그냥 팔래.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팔든, 아니면 난 배당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서 끌고 가서 큰 박스가 시세 나중에는 이평선이 모이고 할 거 아니에요. 쭉 시장 흘러가면. 그리고 난 위에 정배열 봤을 때는 큰 시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외에는 역배열 종목군들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기술적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오늘 요거 갖다가도 1시간 내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다른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 거래를 여러분들이 되게 좀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단기 거래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은 사실 이 단기 거래는요, 기업의 실적, 뭐 성장성, 뭐 다 무십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수익만 주면 그게 우량주고, 나한테 손실 주면 그거는 잡주예요. 삼성전자라도 손실 주면 잡주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 트레이더들의 생각이에요. 그만큼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수급적인 논리의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단기 거래의 기준은요, 단기 이동평균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단기 이동평균선은 뭐 5일선, 11선, 21선이 있죠. 그러면 보통 11선은 빼고 5일선과 21선을 단기 거래의 기준 이평선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거나 5일선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단기 거래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들이 있죠.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예측 매매가 좀 가능해야 돼요. 그건 좀 더 숙련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5일선과 21선에 대해서의 기준 방향성을 잡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볼 수 있는 거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21선이 방향성이 돌아서게 되면 보통 20거래일 정도가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방향성이 꺾이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거 나왔으니까 장기 이평선은 다 그냥 없애버립시다. 장기 이평선은 없애버리자. 근데 제가 이게 단기 거래 참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단기 거래 조장하는 것 같아서. 자, 흐름은 5일선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선의 방향성을 보고, 그러면 보통 21선이 위로 올라갔을 때 20거래일 이상 정도는 방향성이 유지가 돼요. 역배열도 마찬가지. 21선이 꺾이게 되면 최소 20거래일은 꺾여서 내려와요. 20거래일 넘죠? 그죠? 방향성이 21선이 돌려서게 되면 20거래일 정도는 추세가 유지가 돼요. 물론 딱 20일 딱 그렇게 정해지진 않죠. 조금 더 부족할 수 있고 며칠 부족할 수 있고 며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21선이 깨질 때 확실하게 이탈되는 시점까지 보게 되면 23거래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1선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5일선에 대한 방향성이 돌아섰을 시기를 보는 게 바로 이 시기란 말이에요. 이런 시기를 보게 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해 드렸던 원익 IPS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 원익 IPS. 원익 IPS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21선에 있어서 돌아섰고 5일선 돌아섰죠. 근데 21선은 방향성이 안 돌아섰어요. 계속 꺾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건 보지 마세요. 왜? 5일선은 돌아섰지만 21선의 방향성 계속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위로 돌렸을 때 요럴 때 보는 게 더 낫죠. 그죠? 리스크 관리 자리 때 20선 깨면 매도하면 되고. 그럼 그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시간이 약 20거래일인데 요거는 16거래일 만에 깨졌네요. 거래량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돌려 세워주게 된다라면 5일선이 넘어가고 21선의 방향성이 생겼죠. 그럼 최소 20거래일. 지금은 20거래일 훌쩍 넘어서 더 오랜 시간 동안 21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마 IT 섹터들이 다 이럴 거예요. 테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지만. 테스도 똑같죠. 51선, 이 5일선에 있어서의 방향성,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보세요. 조정 시에는 매수, 21선 이탈 시는 짧게 그냥 손절 친다라는 거. IT 섹터에 지금 이러한 모습들에 있는 종목군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한 번쯤 노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원익 머티리얼즈 한번 볼까요? 원익 머티리얼즈 5일선 깨졌죠? 21선 돌아섰죠? 요거 깨지고 난 이후에 아마 이렇게 하고 나서 돌려 세울 거예요. 5일선 이렇게.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원익 QNC도 있을걸요?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이 자리 때 하고 난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21선 깨면 여기서 그냥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시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볼 수 있는 거는 거래량. 거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신뢰성은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수익 관점으로 보든 하게 된다. 이건 오늘 샀다가 뭐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샀다가 며칠 보면서 수익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방향성을 보자는 얘기예요. 5일선과 21선에 있어서 방향성이 우상향하는 시작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자. 그렇게 된다라면 수익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21선 깨면 그냥 손절을 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거. 요 부분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들을 좀 다 이해가 되게 되면 제가 그때는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방송에다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좀 더 하려고 하니까 끝내려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돈이 되고 수익이 되는 좋은 강의였는데요. 이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까지도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 잘 해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시황과 종목 이야기 일주일 동안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 오늘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추첨을 통해서 딱 10분께 선물로 드리니까요. 문자 체험권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마지막 기회에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대구 강연회가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한 번 더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는지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다음 달이죠. 11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대구 영남일보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연말랠리 종목, 뭐 특급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저거 이름을 제가 짓질 않아서 어찌됐든 간에 종목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황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1월 달에. 그래서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저번에 대구 강연회 갔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IT 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신 분들 아마
좀 수익 좀 되셨을 거니까 요번에도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연말 랠리 앞두고 조금 전에 이 포트폴리오 재편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 종목 이야기를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11월 2일 토요일 대구에 있는 영남일보 지하 2층 소강당에서 열리는 강연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행운의 주인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자막에 저희 당첨자가 나갈 텐데요. 일단 0754님, 5706님, 3152님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자막에 지금 딱 하단에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나머지 7분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별도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아직은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혹시 7분 중에 이제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